Unrestricted climb to 15,000 feet of bridge. The mission is obviously, I think, given my background in national security. אנחנו גם יודעים שאנחנו צריכים להבטיח המרכז למלא מפתח ולהבטיח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We're going to keep at it till we get it. 북쪽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지상에서 직접 맞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양국의 수도 간 거리는 직선으로 1,600km에 달하고 비행거리는 이보다 더 먼 2,100km에 이릅니다. 게다가 두 나라 사이에는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끼어 있습니다. 전면전을 벌인다면 중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전투기 등을 이용한 공중전이 가능한데 공중전 역량에서는 최신의 스텔스기 F-35를 비롯해 전투기 340여 대와 다층 방공망을 가진 이스라엘이 우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거리 공습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요. 9월 말에는 공중 급유기까지 동원해 1,700km 떨어진 예멘의 후티 반군 근거지를 타격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은 단거리 로켓과 드론부터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높은 요격률을 자랑합니다. 이란도 3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1960년대 제작된 구형입니다. 이 중 F-14는 1986년 개봉한 영화 탑건에 등장했을 정도로 오래된 데다 부품 조달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공망도 약해 이스라엘의 공습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하지만 수천 개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공격 능력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10월 1일 공습에서도 이스라엘의 공군기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에는 헤즈볼라 드론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군기지를 타격하기도 했는데요. The Iron is not effective against a low-flying object, and also it's not effective against short-range objects like the ATM anti-tank missiles, the Kornet, or the Burkan, because it takes time for the system to get ready and to operate. 뭐니 해도 양국 전력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의 맹박 미국은 작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전방위로 지원해 왔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 규모가 1년간 우리 돈 최소 2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군사 자금, 무기 판매, 미국 비축물자 지원 등이 포함됐는데 이스라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과 중거리 요격 체계인 다비즈 슬링 지원에 무려 5조 4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가자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요격용 미사일 재고가 많이 소진돼 미국의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이외에도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이스라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대응할 시간을 벌어줬고 더 나아가 각종 무기와 병력까지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면면을 보면 정말 아낌없이 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4월 이란의 첫 번째 공격이 있기 직전 중동 지역에 F-15E와 F-16을 처음으로 배치했고 8월에는 F-22까지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이어 10월 1일 이란의 두 번째 공습 직전에도 F-15와 F-16, A-10 비행대들을 추가로 배치했고 F-22도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도 중동에 머물며 요격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도 미국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는데 당시 헤즈볼라 지도부를 타격한 폭탄이 정밀 유도 시스템이 장착된 미국산 벙커버스터였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제거하며 기세를 올려왔는데요. 이스라엘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의 배후이자 최후의 적인 이란의 국민을 향해 최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n Iran is finally free, and that moment will come a lot sooner than people think, everything will be different.
단순한 보복이 아닌 체제 교체까지 대놓고 거론한 건데요. 이란 이스라엘 혼자서 이란의 어떤 정권 변화, 정권 레짐 체인지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는데 내 전달을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명확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전략은 의미가 없다. 이번 기회에 이란이 키워놓은 조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개변을 시켜놔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기본 정책이고. 주목할 점은 미국이 점차 이스라엘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중재에 나선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지난달 17일 헤즈볼라 무선 호출기 폭발 공격과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 작전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9월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암살 작전이 성공한 이후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사실을 공유했는데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걸 처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고 잠시 후 두 번째 통화에서는 미국의 지원 없이 스스로 방어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놓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인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최근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Yes or no? We're to help Israel. We're just saying, we're going to protect you. Right?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은 이스라엘에 꼼짝 못하는 걸까요? 우선 미국 내 유대계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계는 미국 인구의 2.4%에 불과하지만 정재계와 문화, 언론계 등의 요직에 포진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 유대인 단체인 에이펙은 막대한 선거 자금을 앞세워 미국 정계를 좌지우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유대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자연히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울러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중요성도 미국이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전략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미국이 생각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간의 어떤 세력 균형 그 가장 중요한 축이 무너지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축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란의 재보복을 공언한 이스라엘이 미국이 만류해온 이란의 핵시설이나 정유시설 공격이 아닌 군기지 공격으로 보복 수위를 낮추고 사드 지원을 받아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노련한 네타냐후 총리가 현 상황을 10분 활용해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을 와해시키고 이스라엘 내부의 지지도 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선거 이후에도 내년까지도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